안녕하세요.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 이제는 영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손 안의 선거법 진행을 맡은 곽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을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은혜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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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안내센터는 선거의 쉬운 안내를 통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제1로 하고 있습니다. 1390 선거안내센터 이은혜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 너무 든든합니다.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오늘 또 내용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날 정치에서 사실상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정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사실상 정치적인 의사를 형성하는데 정당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정치학에서 정당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고 있죠. 그리고 실제 키르크하이머라는 정치학자는 정당을 민의를 수렴해서 체제에 전달하는 전달 벨트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정당은 정치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을 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또 멋진 명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현대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먼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지역구 후보로는 누가 나가는 게 좋을까요? 당내 경선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시죠. 네, 오늘 함께 우리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가 바로 당내 경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누어질지 또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당내 경선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 같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당내 경선과 관련된 궁금증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궁금증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당내 경선이 어떤 건지 좀 명쾌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내 경선은 정당이 당원과 당규에 의해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저희 당내 경선은 크게 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그리고 그 후보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내 경선이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원들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당원들만 참여하는 당내 경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비당원인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선거권이 없는 자와 같이 정당법 22조에 따라서 이렇게 정당의 당원이 되실 수 없으신 분들은 당내 경선에 참여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아, 당원이 될 수 없는 분들은 예외적으로 또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없군요. 그러고 보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요. 2002년 정도에 당시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 주요 정당들에서 경선 참여를 국민들에게도 허용하는 국민 경선 참여 제도를 시행했던 게 제가 문득 기억이 나요. 이게 근데 정당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런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고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라면 그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를 통해서는 항상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거리에 게시하는 현수막을 통해서는 선거일 전 180일 전까지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2012년도에 좀 저희가 재미있는 질의회답이 있었었는데요. 대선 후보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이런 세대별로, 연령별로 당내 경선 홍보대사를 선출할 수 있느냐 하는 취지가 있었는데 가능하다는 질의회답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당내 경선도 사실상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또 질문이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만일 후보자가 있는데 이 후보자가 탈당을 한 이후에 다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조금 편법적이지 않나 이런 의문점도 있는데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거리로 나가서 알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탈당해서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예, 있다. 없다. 대반이야. 할 수 없다. 여기다 붙여주면 돼. 할 수 없어. 자, X. 이게 아무래도 좀 같은 선거구에 네. 후보자로 또 등록을 하는 거는 네. 조금 그렇다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동안 쌓아온 자기들 정치 경륜이 있기 때문에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이나 다른 당에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경선을 해서 졌으면 승복을 해야지. 승복을 안 하고 탈당한다? 다시 출마한다? 그럼 왜 당에 들어갔어? 승복을 해야 한다. 그 당에서의 그 후보지 다른 당에 가면은 또 다른 전략을 펴가지고 그 선거구를 갖다 그쪽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탈락한 데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탈락한 사람이 또 자기 편법을 써서 같은 그 선거구에 나오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어떤 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결과에 승복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좀 같은 입장이에요. 이게 사실 승패라는 게 엄연히 있는 것인데 또 약간은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방법으로 다시 등록을 하는 게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VCR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께서 정당의 이런 당내 경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좀 이렇게 놀랐고요. 그리고 또한 이 정정당당함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도 저도 이렇게 동감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좀 정답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정답은 당의 선거에 같은 선거구에서는 입후보할 수가 없다가 정답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이런 후보자가 입후보했을 경우에 당내 경선의 신뢰성의 문제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 형해화 문제 때문에 생긴 규정입니다. 다만 이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 사망, 피선거권의 상실 등의 사유로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또는 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같은 경우에 당헌 당규에 따라서 그 경선을 무효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는 안 되셨더라도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네, 당내 경선 탈락자가 다시 입후보하는 게 사실상 제한이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선관위에서 당내 경선 탈락자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당내 경선이 사실상 이루어질 텐데 선관위에서 이걸 일일이 어떻게 확인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당은 당내 경선을 실시할 경우에는 당내 경선 결과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내 경선 결과에는 경선 후보자의 명단, 경선 방법,
경선 결과 순위, 그리고 경선 후보자의 자격 상실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아, 결국에 정당에서 다시 보고를 해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센터장님, 그러면 당내 경선에서도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후보자들이 여럿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본인을 더 잘 어필해서 결과적으로 좀 선택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선 운동이 또 가능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혹시 경선 운동 방법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나요? 네,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서 실시하는 당내 경선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만 당내 경선 운동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선 당내 경선 후보자가 하실 수 있는 활동으로는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게시 또는 설치를 하고 경선 운동을 하는 방법, 그리고 본인의 경력을 홍보하는 명함을 제작을 해서 경선 선거인단에게 배부를 하면서 지지 호소를 하는 방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당은 이런 당내 경선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의 경선 홍보물을 받아서 제작을 해서 선거인단에게 보내는 방법과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 이런 합동 연설회 또는 합동 토론회를 통해서 경선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핏 들었을 때 뭐 현수막도 가능하고 명함도 가능하고 합동 연설회도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경선 운동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당내 경선이 과열되다 보면 아무래도 입후보들 사이에서 경쟁이 좀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선출되기 위해서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제공하는 경우들도 왕왕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 있어서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 배우자, 그리고 그 직계 좀비속에게 금품을 제공을 하거나 그 공사일직을 제공을 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금품 수수나 제공 약속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서 나를 후보자로 뽑아주면은 피자 한 판 쏠게 이런 것도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시는군요. 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센터장님 선거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근데 당내 경선 운동과 선거운동이 얼핏 생각했을 때 좀 유사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같은 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운동 같은 경우에 본인의 이 선출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성격상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지칭을 합니다. 당내 경선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원 또는 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위는 엄연히 다른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이 당내 경선을 위한 경선 운동의 범위를 넘어서 일반 선거 구민에게 이 지지 호소를 하는 경우 또는 낙선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에 이 선거 운동이 되어서 이 사전선거 운동제를 규정을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4조에 위반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당내 경선이라고 말은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당내 경선 운동 방법에 의한 그런 제한 방법을 준수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5회 때 이렇게 한번 했죠. 상시 선거 운동이 늘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되는 범위 안에서 당내 경선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증이 있으면 센터장님한테 여쭤보면 되겠네요. 네, 저희 1390 선거안내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 센터장님만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내 경선과 관련된 좀 일을 직접 처리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의 경우에는 당내 경선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위탁 사무는 경선 운동 그리고 투 개표와 관련된 사무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업무를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는 안 되고 말씀하신 일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위탁을 하는 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같은 업무는 저희가 이제 위탁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센터장님, 그러면 아무래도 직접 선관위에서 재직하고 계시고 당내 경선과 관련된 업무도 일부 위탁받아서 처리를 하셨으니까 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든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저희 직원들은 직접 이제 당내 경선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몇 번 이 당내 경선을 한번 관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말 치열하게 경선 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비당원이 참여하는 그런 경선의 경우에는 선거구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과정에서 조금 날선 그런 감정이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밌었던 것은 후보자로 일단 선출이 되시면 그 후보자를 위해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이다. 이런 말도 문득 생각이 납니다. 네. 요즘에는 직접적으로 투표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네, 정당의 당원, 당규 또는 후보자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에 이렇게 집에서 전화를 받으시기보다는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실시를 위해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를 해서 이동통신사에 이런 그 휴대폰 가상전화번호를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때 이렇게 전화번호 받으셨을 때, 네, 이런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나? 라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것은 가상전화번호이기 때문이죠. 저도 걱정한 적 있어요. 누가 네. 도대체 내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해서 네. 이런 전화가 오지? 네, 그래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이런 당내 경선을 대체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이런 가상번호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중요한 정보 네.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내 손 안의 선거법. 오늘은 센터장님과 함께 당내 경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중에서 이것만은 꼭 국민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당내 경선은 정당이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과 달리 조금 제한된 범위 안에서 당내 경선 운동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비당원 여러분들도 정당이 당원과 당규에 따라서 당내 경선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당내 경선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